자, 이번에는 우리 분배 법칙이라는 걸 배워볼게요. 분배 법칙. 또 무슨 법칙이다. 어떤 규칙인데, 분배를 하는 규칙, 법칙이 있다. 자, 이 분배 법칙이 뭐냐? 뭐 새로운 용어지만. 자, 근데 이건 또 새로운 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해왔던 거 중에 어떤 특별한 계산법을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게 있었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초등학교 때 우리 이런 거 배웠습니다. 직사각형이 있어. 자,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4고 세로의 길이가 3이다. 이 직사각형에 뭘 구할 거냐? 자, 둘레를 구해보래. 자, 직사각형 둘레 구하는 방법 다 알죠? 우선은 가로 4자리가 두 개 있으니까 4 곱하기 2하고, 그지? 그 다음에 세로 3자리도 두 개 있으니까 3 곱하기 2 해서 이걸 모조리 다 더해주면은 둘레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따로따로 더해주는 방법이 있다. 자, 근데 또 둘레 구할 때 가로도 두 개, 세로도 두 개 있으니까 가로 하나랑 세로 하나를 먼저 더한 다음에, 그지? 요거 둘 다 두 개씩 있는 거니까 이렇게 괄호하고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했던 것도 기억나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도 실제 둘레는 4, 2, 8 더하기 3이 6이니까 14가 되고, 이렇게 하나씩 먼저 더하면 7인데 7에다가 2를 곱하니까 이것도 14. 값이 똑같이 나오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따로 더해서 더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씩 더한 다음에 한 번에 두 배로 곱하는 방법이 있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을 이렇게 가운데 선을 하나 그어서 직사각형을 두 개로 나눠 놨습니다. 자, 이때 요 세로 전체 길이가 뭐 5고, 요 하나가 4고, 요 하나가 3이다. 자, 이랬을 때 이 직사각형 전체 넓이를 구하시오. 이 직사각형 전체 넓이 구하는 방법도,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직사각형 작은 거 두 개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는 방법이 있지. 그러면 이 왼쪽 거 직사각형 넓이는, 그죠? 5 가로 곱하기 세로 5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오른쪽도 마찬가지. 이게 5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5 곱하기 3 해서 두 넓이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도 되죠. 또 하나는 이 전체 넓이를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지. 이 전체 가로의 길이는 4 더하기 3 이 전체가 가로의 길이고, 세로의 길이 하나가 5니까 곱하기 5를 앞에다 써도 되고 뒤에다 써도 되고, 곱하기 5를 해서, 자, 그럼 해봅시다. 5, 4 왼쪽 거 20, 5, 3, 15 오른쪽 거 더해주면은 전체 넓이는 35. 그럼 얘도 마찬가지. 4랑 3을 먼저 더해봅시다. 가로 전체 길이가 7이 되는 거고, 그럼 7 곱하기 5를 하면은 또 한 방에 35. 자, 이렇게 해서 둘레 구할 때도 넓이 구할 때도 두 가지 방법 다 값은 똑같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하나 알 수 있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 곱하기 2 곱하기 똑같은 2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똑같이 2가 곱해져 있는 거를 2를 한 번만 곱하고 각각의 수 4와 3을 미리 따로 더한 다음에 2를 한 번만 곱해도 되지,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곱하기 5 곱하기 5가 있고, 그 곱하기 5가 있는 거를 한 번만 곱하고 각각의 곱해진 수 4랑 3을 따로 더한 다음에 5를 한 번 곱해도 계산 결과는 똑같아.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 정리를 하면은 어떤 두 수 4, 3, 이런 4, 3 어떤 두 수를 문자를 사용해서 두 수를 더한 거에다가 먼저 괄호를 하고 여기다가 어떤 수 또 다른 수 C를 곱할 때 그런 거에, 그러면 이 계산은 하나씩 A, B를 더한 다음에 한 방에 C를 곱해도 되지만 A와 C, 그지?
5랑 4를 먼저 따로 곱하고 5랑 3도 따로 곱해서 더해도 된다. 즉 A랑 C 따로 한번 곱하고 B랑 C도 따로 한번 곱해서 이렇게 더해도 계산은 똑같다. 값 똑같다. 자,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요 곱해져 있는 C 있죠, 그죠? 곱해져 있는 C를 이 앞에 더해져 있는 수 A랑 B랑 이렇게도 한번 곱해주고 이렇게도 한번 따로 얘도 한번 얘도 한번 주고 얘도 한번 주고 이게 이제 분배, 그지? 나눠주는 거. 얘도 한번 그래서 C랑 A도 한번 곱하고 C랑 B랑도 둘 다 곱해서 더해도 결과는 똑같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분배 법칙이다. 자, 곱하는 C가 앞에서도 똑같아요. 자, 어떤 수 곱하는 게 A고 더하는 게 B랑 C다. 이것도 마찬가지. 두 수의 합에다가 곱하는 A가 앞에 있어도 상관없다. 그럼 A를 B랑도 한번 C랑도 한번 따로 그래서 A랑 B랑 한번 따로 곱하고 A랑 C랑도 따로 한번 곱해서 얘네끼리 더해도 결과는 똑같다. 자, 이게 분배 법칙. 이거를 거꾸로 하는 것도 분배 법칙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걸 요놈 A 곱하기 B가 하나 있고 A 곱하기 C가 있어. 얘네들이 덧셈이 있어. 자, 곱셈식이 두 개 있는데 그 곱셈식에 곱해져 있는 수가 A가 똑같은 게 있어. 그치? 똑같은 게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곱해져 있는 얘를 곱해져 있는 수 A를 한 번만 쓰고 곱하기 각각의 곱해진 수 B와 C를 따로 이렇게 덧셈을 해서 하나의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치? 자, 괄호가 있는 거를 따로따로 곱해서 곱셈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따로따로 곱셈이 있는 거를 이렇게 괄호를 해서 하나의 곱셈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것도 분배 법칙, 이것도 분배 법칙. 이해되죠? 자, 이거 분배 법칙. 야, 여기 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분배 법칙 계산법을 이용을 하면은 또 뭔가 좋은 점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점이 어떤 계산할 때 저 분배 법칙을 하면은 좋을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37 곱하기 5가 있고 그 다음에 63 곱하기 5. 자, 이런 계산을 해보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못하는 건 아니잖아. 다 펴던 거야. 그럼 37이랑 5를 먼저 곱셈을 하고 63이랑 5를 또 곱셈을 해서 걔네끼리 이제 덧셈을 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근데 못하는 건 아닌데 37 곱하기 5를 하려면 이게 뭐 계산이 빠른 친구들은 금방 하겠지만 37 곱하기 5 이렇게 곱셈식을 써서 5, 7, 35, 5, 3, 15에다가 18 이렇게 하고 또 곱셈을 또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럼 조금 귀찮긴 하다. 못하는 건 아닌데. 자, 그런데 이거를 잘 보면 곱셈이 두 개 있는데, 그지? 뭔가 같은 수가 보입니까? 같은 수. 5, 5가 똑같이 곱해져 있네. 그럼 이거는 5, 5가 똑같이 있는 거는 5를 한 번만 곱셈을 하고 5랑 곱해지는 수 37, 63을 따로 한 번 더해서 얘네끼리 따로 한 번 더해서 먼저 더한 다음에 5를 한 번만 곱해도 되네. 그지?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여기서 이 괄호를 먼저 계산하면은 얼마냐? 그잖아. 37 더하기 63은 좀 계산하기 쉽잖아. 그지? 얼마야? 100이란 말이야. 100. 그럼 이건 100이 되고 거기다가 5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어라? 100 곱하기 5니까 얼마다? 그래서 답은 500이 되더라. 자, 힘들게 이 복잡한 곱셈을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없다. 똑같은 수가 곱해져 있는 거를 한 번만 곱하고 나머지들을 괄호로 묶어서 덧셈한 다음에 덧셈한 거랑 5랑 곱해서 간단히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죠? 이런 게 분배 법칙 이용하면 아주 좋은 계산법이다. 자, 이번에는 괄호가 있는 거를 따로따로 곱셈식으로
분배 법칙 해서 계산하면은 어떨 때 좋냐. 자, 이런 거이. 자, 이거 음수로 갈게요. 마이너스 5분의 3 더하기 2분의 7 이렇게 어떤 두 분수 상관없습니다. 어떤 두 분수의 합이 있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10을 하시오. 자, 이걸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괄호가 있으니까 이 괄호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분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을 생각할 수 있지, 그지?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분수를 이제 덧셈을 할 때 뭘 해줘야 되냐? 그잖아요. 분수의 덧셈이니까 통분을 해야 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좀 귀찮아. 그래서 이거를 통분을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 이 곱해져 있는 10을 이 앞에 있는 수랑도 한번 곱하고 뒤에 있는 수랑도 따로따로 분배 법칙을 해서 곱셈을 따로 할 거예요. 자, 그럼 해볼게요.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수 마이너스 5분의 3 괄호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10을 한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 2분의 7이랑도 2분의 7에다가도 10을 한번 곱해주고 따로따로 그러니까 한 것끼리 가운데가 덧셈이니까 이렇게 이제 분배 법칙을 따로따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곱셈을.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덧셈이 아니고 곱셈이란 말이야. 곱셈은 좀 쉽잖아, 그지? 자, 분수와 자연수의 곱셈, 그죠? 약분하는 거 있죠? 5랑 10을 약분하면은 2가 되고, 그러면 약분해서 남는 걸만 계산하면은 3, 2, 6인데 부호가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음의 부호가 하나 있으니까, 그지? 부호는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고요. 2분의 7 곱하기 10은 쉽잖아. 또 약분됩니다. 약분하고 5가 되는 거니까 5, 7, 35가 되고 덧셈이니까는 이렇게. 오, 희한하게 원래 분수가 있는 계산이었는데 10이랑 분배 법칙을 해서 따로따로 곱셈을 하니까 분수가 없는 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통분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이 두 수의 덧셈만 계산하면은 배웠죠? 얘는 마이너스 6이고 35라는 거는 플러스 35입니다. 그지? 플러스 35. 그럼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인데 35가 더 커. 자, 그래서 부호는 결과는 플러스가 되고 부호가 다른 수니까 35에서 6을 빼면 29.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통분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힘들게 그냥 분배 법칙을 따로따로 곱셈을 해서 분수의 곱셈이 훨씬 쉽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분수도 다 사라지고 깔끔한 수가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은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분배 법칙 하는 방법을 잘 연습을 해놓으면은 힘들게 막 계산, 복잡한 계산 안 해도 쉽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뒤에 다음 단원에서 배울 우리가 이제 문자를 가지고 식을 정리하는 단어를 배울 건데, 그때도 이 분배 법칙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는 이 분배 법칙을 연습을 잘 해놓읍시다. 알겠죠? 자, 또 분배 법칙 이용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53 곱하기 1.7 더하기 53 곱하기 0.3을 계산하래요. 마찬가지로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53 곱하기 1.7 또 소수에 들어가는 곱셈을 해야 되고 이것도 소수의 곱셈을 해야 돼. 되게 귀찮겠지, 그지? 자, 보입니까? 같은 수 53, 53이 똑같이 있네. 자, 그러면은 굳이 따로따로 곱셈을 두 번 할 필요 없이 똑같은 수 53을 한 번만 곱해주고 남아있는 수 각각 곱해준 수 1.7, 0.3을 지네들끼리 따로 한 번 덧셈을 해줘서 따로따로 할 수 있다. 그럼 이래놓고 이제 계산을 하면은 1.7이랑 0.3에 괄호가 있으니까, 그죠? 얘부터 먼저 계산하면은 이게 뭐야? 소수의 덧셈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계산이란 말이야. 그럼 더해주면은 이 값이 2가 되잖아. 그리고 앞에 있는 53은 그대로. 그럼 뭐야? 원래 소수가 막 두 개나 껴 있었는데 계산하고 나니까 소수가 하나도 없어. 그럼 53 곱하기 2만 하면 되지 뭐, 그지? 좀 계산하면 얼마냐? 5, 20, 100, 6이 되는 거. 그럼 계산을 쉽게 되는 거지. 이랬습니까?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음수가 들어가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분배 법칙인데 연습. 예를 들어서 이번엔 괄호가 있는 거를 곱셈을 통해서 따로따로 곱하는 거. 자, 마이너스 5분의 4 빼기 6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30. 자,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이 괄호가 마이너스 5분의 4랑 6분의 7이 뺄셈이 있네. 자, 뺄셈이 있는 것도 분배법칙 할 수 있어. 당황하지 말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30을 곱한 이 값을 계산해보래. 자, 마찬가지 이거를 원래 괄호부터 계산하려면은 분수에서 뺄셈이니까. 그치? 힘들게 통분을 해야 되지만 통분하지 않고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30을 앞에 있는 수랑 한번 따로 곱하고 뒤에 있는 수랑 한번 따로따로 곱셈을 따로따로 해봅시다. 자, 근데 가운데가 빼기란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5분의 4. 이 뺄셈이라는 거를 우리가 덧셈으로 바꾸는 걸 배웠지, 그지? 덧셈으로 바꾸는 거. 자, 그럼 이거를 덧셈으로 바꿔주면은 원래 6분의 7의 부호가 앞에 플러스 부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해볼게. 자, 원래 부호가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머릿속으로. 자, 그럼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했지. 이 뒤에 있는 수의 부호를 살려서 부호를 바꿔줘야 돼. 근데 원래 양의 부호니까는 부호를 바꿔주면은 이 뒤에가 마이너스 6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이제 소괄호가 생겼으니까 원래 괄호를 중괄호로 바꿔주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은 그대로. 자, 이렇게 뺄셈을 덧셈으로 바꾼 다음에 분배법칙 해봅시다. 자, 지금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곱셈식을 쓸 건데 나중에 가면 이걸 바로바로 암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앞에 있는 수 바로 하고 마이너스 5분의 4 이거랑 마이너스 30을 따로 한번 곱하고 더하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7이랑 항상 괄호 해야 됩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30 이렇게 따로따로 곱셈. 그럼 얘네들이 곱셈 먼저 하고 곱셈 먼저 하는 거지 뭐 이제. 자, 두 수의 곱셈인데 부호가 어때? 그지? 음수 부호가 똑같네. 그래서 곱셈에서는 부호가 같으면 부호는 양수고 부호부터 결정한 다음에 계산 약분됩니다. 그러면 4, 6, 24. 그래서 앞에 거는 플러스 24가 되고, 자, 뒤에 것도 마찬가지. 음수 같은 부호의 곱셈이란 말이야. 그럼 곱셈이니까는 부호는 양수. 또 분수의 곱셈하면 약분. 5, 7, 35. 그래서 뒤에 거에도 값은 플러스 35. 걔네끼리 덧셈을 하라. 그렇게 해야지. 또 마찬가지예요. 원래 복잡한 분수들이 두 개나 있었고 막 부호도 되게 복잡했는데 분배 법칙을 따로따로 하고 나니까는 분수가 없이 깔끔한 수가 되었네. 아, 덧셈 하지 뭐. 양수 같은 부호의 양수고 덧셈이니까 계산 결과는 이제 플러스 24 더하기 35. 그래서 플러스 50.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분배 법칙을 활용한 계산법 잘 연습합시다.